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위치한 연곡효성교회 모세형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의 농촌 목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강동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연곡효성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모세형입니다. 잠실효성교회에서 이쪽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고, 그 땅을 놀릴 수 없어서 이제 수양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마을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반대도 심했고, 허락도 안 해주고, 그러는 상황에 이제 수양관으로만 쓴다, 이렇게 해서 마을을 설득했습니다. 수양관 건물을 지었고, 이제 그 마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마을과 또 소통하고 마을을 또 이렇게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모시고 행사도 갔고, 돼지도 잡아서 말 잔치도 하고, 때마다 이렇게 제 마을에 찾아가서 미용 선교, 도시락을 또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양관의 이름으로 이제 마을과 그렇게 접촉점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2007년 2월에 이제 건물 건축 후에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2007년 2월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반대가 조금 심했고, 이제 그 당시 제가 27에 개척을 했고요. 참 어린 나이였는데, 어르신들이 볼 때에는 손주뻘도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연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이전에는 청선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를 그때부터 안 입었습니다. 최대한 노숙하게, 옷도 노숙하게, 헤어스타일도 노숙하게,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 나이에.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어른들과 접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반대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저를 때리려고도 하고 멱살까지 잡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구두 신어도 막 밭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논에도 같이 들어가고, 풀도 같이 뽑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 개인의 이제 인성으로 말하자면 마을과의 접촉점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당시 교인들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초창기에는 할 게 없었고요. 정말 할 게 없어서 전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인근에 여기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때 커피 따뜻하게 타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나가서 커피로 몸을 데필 수 있게 해드렸고, 그리고 마을에 가는 어르신들 모이면 꼭 사탕 한 봉지, 강냉이 한 봉지 가져가면서 이제 얼굴 도장 찍고 인사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 자주 찾아뵙고, 인터넷 컴퓨터 교육, 이런 교육들, 아무튼 지금까지 하는 건 없는데, 그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접촉점을 계속 찾으려고 발로 뛰었던 것들이 한 5년 정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마음을 주지 않았고요. 5년이 지났어요. 네, 5년이 지나도 인정해 주시는 분도 간혹 있었지만, 마을 전체 분위기는 이제 마을에 들어왔지만 곧 떠날 교회, 젊은 목사가 왔지만 곧 떠날 목사, 이런 인식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어도 되나? 이런 반응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렇게 서먹하고 생소하고, 또 그런 아침에 밭에나 들에나 버스 정류장이나 차를 들고 가니까 좀 거부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니까 겨울 한철이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이제 그때는 서로 이제 인사도 트고 안면도 트니까 그때는 이제 받아드시고, 예, 담소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14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서울 강동지방의 지방회장이었던 백성도 목사님하고, 당시 지방회장에게 나오는 판공비가 매월 30만 원씩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자재를 구입하고 지방회 내 작은 이제 삼각교회나 뭐 보수가 필요한 교회들을 바닥 타일부터 시작해서 뭐 옆에 벽면 페인트 공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교회를 손보면서 일도 좀 배우게 됐고 알아가게 됐고 또 장비도 하나씩 늘었고 이제 그 기술과 장비 또 백성도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공사해드리고 보수 같이 하고 이러면서 꿈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도 목사님하고 어디 교회 공사를 하고 오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 하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혹은 이 기술이 또 배우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이거를 좀 공유하면 어떠냐. 그때 사실 뭐 꿈이 커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제가 크라이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크라이스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럼 이 오크라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게나마 목공방을 한번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재정이 다른 곳에서 기관이나 교회나 또 지방회나 이렇게 마련이 되면 그것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저희는 이제 봉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원들 그리고 제가 매월 10,000원 이상의 회원들을 갖고 있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간혹 11조도 보내주시고 감사금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그 재정으로 재정이 저희가 300만 원이 모아지면 한 교회를 공사를 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 중간중간에 또 재원이 마련되면 어느 때든지 일정 조율해서 이제 교회 공사를 하고요. 그거 외에는 정기적으로는 매월 뭐 첫째 주 정도인데 그때 오픈 공방을 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필요한 이제 물품, 소품, 가구, 또 성구 필요한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목재비만 내시고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어서 땅값이 싸니까 이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땅값이 비싼 데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 오는 추세여서 공장들이 많은데 그 공장의 이제 생산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시내 나가면 외국인들이 더 많거든요. 5, 6년 정도 전인데 나그네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어떻게 보살필까 뭐 이러는 중에 몇 개월 동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고서 교회에 그걸 제가 소개를 하니까 그 당시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반대 아닌 반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그런 생각이니까 제가 뭐 막 억지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우연찮게 3명의 외국인 친구들, 필리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접촉점이 생겼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그 사역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해외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또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명칭을 이제 맞이 선교, 그분들을 웰컴하고 이제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맞이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쓰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어 반 그리고 명절이나 연말에 이제 그 각국의 문화들 그리고 각국의 음식들을 뽐낼 수 있는 또 장도 좀 마련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좀 표출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와 접근성을 좀 많이 갖고 접촉점을 많이 갖고 또 선교적인 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은 교회가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랬지만 전반적인 인식이 교회를 막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장님은 아니었는데 조금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침 이장이 되셨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뭐 마을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분과 함께 그럼 일을 좀 해보자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마을 총무를 하게 됐죠. 마을 장학회도 세웠는데,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마을 재정의를 사실 어른들 위주로 쓰게 되는데, 마을의 장기적인 주인은 우리 어린이들인데,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마을이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놀이터나 마을 공부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서 일단 장학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마을이 너희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마을 장학회도 신설하고, 이장님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을 문화를 바꿔내고, 또 마을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좀 활력 있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먼 발치에서 봤던 목사가 이제 마을의 삶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좋아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좋아지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영곡리에 영곡효성교회가 들어와서 희망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마을 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마을 시골 교회에는 마을의 삶으로 침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살고, 마을 주민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이웃집 모모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이웃사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웃집 모모는 이 지역에 마트가 멀고 편의점도 없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마을에 마트를 하자, 조그마한 마트를 하자.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마트라 그러면 너무 좀 자본주의 냄새가 나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과 이제 그 상의해서 이웃집 모모라고 지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웃집이고,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모모라는 것이 그냥 명칭 없는 아무개네, 뭐 이런 의미로 이웃집 아무개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서 셀프로 계산하고 가져가시게. 그래서 뭐 라면이나 생필품이나 음식이나, 혹은 뭐 겨울에는 호빵, 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마을 어린이들도 와서 셀프로 계산해서 가져가고. 이웃사촌은 이제 일종의 문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나 뭐 이런 데는 문화적인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극장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노래방이나 뭐 이렇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게 잘 없고, 여름에는 스크린 걸고 여름 밤에 영화 상영도 좀 하고, 팝콘 다 같이 튀기고 영화 상영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웃사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이웃집 모모랑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웃사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장기자랑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교회 마당에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상품도 교회에서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마을 뭐 이장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이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마을 분들 초청을 해서 노래자랑, 장기자랑, 또 가수들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멋지게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어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와서 막 춤추고,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하루 장기자랑하고 음식 나눠 먹고 또 시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을 문화가 훨씬 뭐랄까 좋아지고 또 활력이 있고. 저희 교회의 모토가 말씀과 신학을 실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해석할 필요 없는 말씀, 우리가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고,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된 말씀입니다. 적용되고 해석된.
그것들을 이제 실험해 나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순종하자 이러면 불순종일 것 같아서 못하면 불순종이 되는데 실험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변화시켜주고 또 창조적으로 어떤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 현실에서 그것을 다시 도전해보는 도전 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창조적으로 어떤 것을 해나가는 것에 두려움 없는 교회